안녕하세요. 주식 애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오랜만에 상장한 AU 브랜드가 기대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을 해줬고요. 내일 상장하는 한국 PIM도 급격히 궁금해집니다. 한국 PIM은 국내 1위의 금속 분말 사출 성형 전문 기업이었고요. MIM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과 핸드폰 부품, 임플란트 부품 등등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로봇 쪽과 자율주행 관련 부품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자, 실적은 흑자가 지속되긴 하지만 성장률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내연기관 부품의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좀 정체를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 공모가는 상단인 11,200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IBK 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었습니다. 최종 배정 내역부터 확인을 해보면 우리사주 조합의 미달은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도 없습니다. 우리사주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361만 원, 아주 부담이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갖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최종적으로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8.96%입니다. 수요 예측대에는 5.5%로 사실 AU 브랜드보다 확약이 더 높았거든요. 배정을 엉망진창으로 했나봐요. 수요 예측대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밖에 없네요.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 물량을 계산을 해보면 259만 1621주, 주식 총수의 43.16%에 해당하는 수준이고요. 코넥스 이전 치고서 유통 물량이 아주 많진 않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기준 약 290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 300억 원에 더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200억 원대로 가벼운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각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기존 주주가 54.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관이 33.23%, 그 다음에 일반 청약자가 12.54%요 순서입니다. 외국 기관의 물량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상장일에 유통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누구인가? 벤처금융과 전문 투자자, 이전에 미리 배정을 받았던 우리사주조합, IBK 투자증권, 기타 기존 주주 18명이 있는데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넥스에서는 거래가 워낙에 미미했기 때문에 개인들의 비중이 높지 않고 오히려 벤처금융과 전문 투자자, 이런 기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사주조합의 투자 단가는 5,000원이고요. 주요 재무적 투자자들의 단가는 9,151원, 5,439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가인 11,200원보다는 다들 낮은 가격에 들어왔다. IBK 투자증권의 취득가액도 9,301원으로 공모가보다 낮습니다. 괴리율이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서 한국 PIM은요, 기관들이 내일 어떤 전략으로 엑시트를 할 것이냐에 따라 주가가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코넥스 시장에서는 공모가 아래에서의 거래가 거의 없기는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워낙 적어서 이게 크게 의미는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의 기준가는 얼마가 될 것이냐. 최근 30거래일의 종가 평균이 2582원이고요. 오늘 종가는 19,590원으로 끝났기 때문에 둘 중에 더 낮은 가격인 19,590원이 코넥스 시장 가격이 되겠고요. 그러면 코넥스 기준가 예외 3번에 해당하거든요. 네, 공모가보다 75%나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3번에 해당이 돼서 기준가는 그냥 공모가인 11,200원이 되겠습니다. 기준가 공식에 따르지 않고 그냥 공모가가 기준가가 된다. 근데 이렇게 기준가 마법 없이 공모가가 그냥 기준가가 되면서 괴리율이 높게 유지됐던 종목들이 과거의 성과가 더 좋았기는 했었죠. 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약은 8.96%, 유통 물량은 43.16%, 기존 주주의 비중이 54.23%. 기존 주주의 대부분은 기관 물량이었고요. 그들은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 들어왔습니다. 개인들의 물량보다 기관 물량이 많은 거는 어쩌면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유통가는 금액이 약 290억 원, 시가총액은 약 672억 원. 오늘 종가 기준으로 괴리율은 75% 정도. 그래서 사이즈와 괴리율만 보면은 분명히 꽤 매력적이긴 한데요. 기존 주주가 좀 변수기는 하고 코넥스 주가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약간 의문이 있다. 요 정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코넥스 종목들은 밸류 자체보다는 괴리율이 더 중요하긴 한데요. 표를 보시면 최근에 가벼웠던 코넥스 이전들은 상장일에 고가 기준, 괴리율을 넘어서는 수익률을 기록해주긴 했었거든요. 전부 다. 그렇다면 한국 PIM도 현재 괴리율이 좀 높기도 하고 기존 주주의 물량을 소화하고 올리자라고 마음먹으면 쉽게 올릴 수 있는 사이즈이기도 해서 그런 매수 주체들이 좀 나타나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나마 얘가 또 자율주행이나 물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이렇게 엮일 건덕지는 가지고 있어서 이런 버프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최근 상장일의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AU 브랜드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적정 가격은 공모가 아래로 계산이 됐었는데 고가 기준 82%를 찍었단 말이죠. 더군다나 오늘 개장 초반에 대표적인 개인들의 매수 창구인 키움증권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면서 주문이 제대로 접수가 안 되거나 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없었다면 시초가 대비해서 조금 더 튀었을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규주에 대한 수급은 여전히 좋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단독 상장이고 가볍고 괴리율이 높은 한국 PIM도 나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기존 주주가 좀 변수기는 한데 소화하고 올리자고 맘먹으면 올리기 쉬운 사이즈긴 하고요. 로봇이나 자율주행 이런 미래지향적 섹터로 엮여준다면 당연히 더 고맙겠고요. 괴리율이 꽤 높긴 한데 믿을 만한 가격인지 좀 의심스럽긴 하잖아요. 요거는 내일 장전 동시효과 때 보여지는 가격으로 확인을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 코넥스 단독 상장이면서 가벼웠던 종목들은 상장일에 괴리율을 훌쩍 넘기는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한국 PIM도 우선은 괴리율 근처까지 목표는 잡아봅니다. 60에서 80% 정도. 오늘 종가 기준 괴리율은 7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아주 큰 변수가 또 하나 존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로 인해서 증시 전반이나 아니면 정치 테마주로 수급이 분산될 리스크가 좀 큽니다. 그래서 내일 장 초반부터요, 장전 동시효과 때부터 거래량 터지는 테마가 따로 있는지 같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 분산이 느껴지면 목표치도 그에 맞게 수정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비례 손익분기는 약 17%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24,000주 풀청약자가 많았다 보니까 풀청약자의 소수점이 0.6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잘 내신 분들이 있거든요. 8주만 받은 분들이 계실 거라 그분들 기준으로 17%입니다. 오늘 키움증권 때문에 시원하게 AU 브랜드에서 단타를 못했던 개인들이 한국 PIM에는 좀 다시 찾아와 줬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정치적인 일정이 있어서. 자, 시초가가 높게 떠서 출발하면 빠르게 정리, 낮게 출발하면 초반 흐름 보면서 정리. 간단하게는 이렇게 전략 세우시고 모든 종목을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일 아침에도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